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기억이 있나요? 저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하고 역대급으로 복수한 경험이 있네요. 저도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예비 신부였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한참 설렘의 밤잠 못 이루는 그런 여자였죠. 하지만 저의 그런 꿈만 같은 설렘은 예비 시아버님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와 함께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3년 동안 취업이 안 된 소위 취준생 백수였습니다. 하도 집에서 엄마가 너는 애가 어떻게 밥만 맨날 축내고 뭐 할 줄 아는 것 하나도 없이 맨날 집에서 책만 보니 너 그러다가 도대체 언제 취업하고 시집갈래? 응? 엄마가 너 때문에 아주 미쳐 죽겠어. 라고 말하며 매일 저의 귓가를 따갑게 하였죠. 사실 저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결혼이나 뭐 취업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었는데 하도 엄마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제가 못난 딸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하루는 독서실에서 나와 터벅터벅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집에 가면 엄마가 또 잔소리하고 왜 집에 일찍 오냐고 뭐라고 하겠지? 엄마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동네 한 바퀴만 더 돌까? 라고 하면서 공원 근처를 뱅뱅 돌다가 약간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갓길을 따라서 쭉 걸었더니 도매시장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도대체 나는 뭐 하는 거지? 에휴,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다. 난 바보인가 봐. 하면서 자괴감에 허덕이고 있을 때 아주 큰 도매 과일 가게 앞에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 구합니다. 한 달 봉급 320만 원. 와, 32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제가 초봉으로 중소기업에 가도 그 정도는 못 벌 텐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었고 저는 바로 겁도 없이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사람 구하나요? 제가 이래봬도 3년 동안 취업 못해서 집에만 있어 몸이 불긴 불었지만 근력운동도 같이 해서 아주 장단지가 웬만한 남성네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굵고요. 또 통뼈라서 엄청 튼튼해요. 저 광배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 정도 뼈대 가지고 있으면 진짜 남자만큼 힘 잘 쓰니까 저 고용해주세요. 저 꼭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거기 직원들이 다 빵 터진 겁니다. 무슨 젊은 아가씨가 그렇게 당차? 아이고 참 웃겨서. 아유 오랜만에 배꼽 빠지겠네. 아이고 웃겨라. 무슨 이런 아가씨가 나왔담? 오랜만에 젊은 애들 중에서 패기 있는 애가 우리네 가게를 찾아왔구만. 어이 최씨, 얘 좀 봐라. 일하고 싶댄다. 저기 최씨 보이지? 저 최씨가 우리 사장님 아들이야. 여기 과일가게 물려받을 사람이고 사장님이 얼마나 짠돌인지 아직도 아들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아들도 여기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 어휴 말도 마. 사장님 짠돌이 기질이 어휴 기가 차. 아이 참 그런 걸 말하시면 어떡해요. 망신스럽게. 안녕하세요. 저 여기 사장님 아들 최진모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여자 직원 필요했는데 내일부터 바로 일하시죠?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고용만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일하죠. 그래요. 그럼 바로 내일 나오세요. 그렇게 저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집에서 엄마가 시집가라, 취업해라, 밥 그만 먹어라 라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과일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사장님 아들인 최진모와 눈이 맞게 되었어요. 진모 씨는 나는 정원 씨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내숭 없는 사람 처음 봤어. 어떻게 그렇게 매사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내빼는 법이 없어요? 진짜 여기 도매시장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사람들이랑 마주하고 경매하고 과일 선별하고 기싸움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 점점 정원 씨가 존경스러워져. 라고 칭찬을 하면서 은근히 저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했죠. 저도 사실은 진모 씨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모 씨 정말로 완벽한 남자 같았거든요. 대학도 원래는 건축가의 꿈을 꾸어서 건축가에 갔다가 아버지 일 도와드린다고 자기의 꿈을 접고 그 젊은 나이에 5, 60대 직원들 다 관리하면서 싹싹하게 일하고 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성실하기까지 하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모 씨도 저를 좋아했고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은 돈이 정말로 많으신 분이었어요. 옆 가게에 있는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저에게 슬쩍 말해주셨죠. 아가야, 네 말이야. 저기 과일 가게 도매시장 아들 최진모 잡으면 땡 잡은 기라. 저기 사장님이 여기서 100억 부자다. 그거니 아나? 모르지? 원래부터 저쪽 집이 도매시장이 아니었어. 작은 과일 가게에서 와이프랑 키우다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건지 혼자서 일하면서 도매시장까지 오게 된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100억 부자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진모 씨가 돈 한 푼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100억이 있다고 해도 신경은 안 썼어요. 그렇게 저와 진모 오빠는 사장님 몰래 사랑을 키우게 되었고 걷잡을 수 없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커다랗게 자라나고 있었죠. 어느 날 제가 진모 오빠와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진모 오빠가 그러더군요. 정원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너란 여자를 놓치면 나 앞으로도 평생 동안 결혼 절대로 못할 것 같아. 나 정말로 너한테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나랑 결혼하면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게. 난 힘든 시절도 많았고 정말 마음 아픈 날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조금은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너를 만나고 웃을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너와 함께라면 남은 삶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 함께하자. 청혼을 한 겁니다. 저에게요. 진모 오빠에게 청혼을 받은 저는 청승맞게 조금 튕길 수도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좋다고 우리 결혼하자고 해버렸지요. 그런데 이제 복병은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과일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리가 없었어요. 평소에도 일할 때 저와 마주칠 때면 너는 왜 취업 안 하고 이런 곳에서 일하냐? 에휴, 나는 내 아들이 너같이 시장에서 억세게 일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올까봐 간이 떨려요. 뭐 우리 업장 입장에서는 좋지만 내가 남자 어른 입장에서 너를 봤을 때는 너무 드센면이 심해. 라고 하면서 저에게 무안을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머님이 저를 엄청나게 좋아하신다는 거였어요. 제가 워낙에 말도 잘하고 또 어른들 비위 맞춰주는 것들을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애교도 부리고 항상 어머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어머님 며칠 전에 수팩하시더니 그게 효과가 있는 건가? 저도 어머님처럼 미인에다가 피부도 고우면 소원이 없겠어요, 정말로. 저는 광대도 툭 튀어나와 있고 어머님 부러워요, 정말. 꿀피부 짱짱짱. 아부를 떨면 어머님은 아이고 내가 정말 예비 며느리랑 수다를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원래는 엄청나게 외로운 사람이야. 제주도에서 살다가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에 시집오고 맨날 힘들게 하루하루 살다가 이렇게 애 키우고 사니까
세월이 다 가버렸어. 참, 세상이 무심해. 젊음은 한순간이고. 하면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셨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더더욱 어머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었고, 그래도 나름의 마음의 안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드님이랑 결혼한다고 하니, 아이고, 우리 예비 며느리가 아까워요. 진짜 이렇게 싹싹하고 이쁜 며느리를 또 어디서 구해? 진짜로 대단한 거야. 우리 아들 땡 잡았어, 땡. 그런데 바깥 양반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그거 참 걱정이네. 어쩜 좋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게요, 어머님. 저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아버님이에요. 안 그래도 저 일할 때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심하셨는데. 그래, 일단은 내가 한번 조심스럽게 꺼내볼게, 말을. 잘 되려나 모르겠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말씀을 해보신다고 하니 약간 안심은 그래도 되었어요. 그 후로 이틀 뒤 갑자기 어머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눈 한쪽이 푸르딩딩했지요. 저는 어머님, 아니 눈에 왜 그렇게 멍이 드시고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이고, 이게 보여? 오늘 이거 감춘다고 비비크림을 어마어마하게 발랐는데도 티가 나나 보네. 어쩜 좋니? 이거 그냥 어디 부딪힌 거고 내가 남편한테 슬쩍 말해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남편이 성박성당에 매일 새벽 기도를 가거든. 거기서 네가 슬쩍 접근해서 살살 말해봐. 우리 남편이 사람 말 절대 안 듣고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센데 성당에 가면 또 다르더라고. 한번 말해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 날부터 성당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진짜 거의 반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일어나면서 진짜 힘들어 죽겠네. 오빠랑 결혼하기 참 힘들다. 그렇게 한 3일 정도 불교 신자인 저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다니는 성당에는 독실한 신자가 없는 건지 맨날 새벽 기도에는 저 혼자만 나오더라고요. 성당에 다닌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냥 포기할까 싶었는데 딱 사흘째 되는 날 아버님이 나오신 겁니다. 그것도 제 뒷자리에 아버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기도를 속으로 하면서 아버님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 저 탈모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자꾸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털이 수북하게 빠져있다니까요. 아휴, 미치겠어요. 머리털 이거 다 빠지면 가운데 텅 빌 텐데. 아유, 안 그래도 지금 정수리 부분 털이 다 빠져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어제는 초등학생 애들이 제 머리 보고 미꾸라지라고 민둥산이라고 막 놀렸어요.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니, 기도 내용이 너무나도 가볍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푸흡푸흡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맨날 호통만 치고 모자 쓰고 인상을 팍 쓰던 아버님께서 이런 면이 있으실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웃어 넘겼어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뒤에서 우리 자기 건강도 잘 챙기게 해주시고 자기랑 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저 이제 남은 삶은 정말 제 자기랑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님이 어머님을 자기라고 부르시는 건가? 뭐야? 이렇게 금실이 좋으신 분이었어? 어머, 진짜 놀랍네. 싶었지요. 전 뒤를 돌아서 아버님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괜히 아버님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다음에 성당에서 아버님을 만나면 그때 인사를 하고 친한 척을 하면서 결혼 이야기를 슬쩍 꺼내려고 했지요. 그날 저녁 어머님을 만나서 저는 성당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니, 아버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머님을 자기라고 칭하면서 자기랑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아버님이랑 금실이 좋으신 거예요? 얼마나 아버님이 어머님을 사랑하시면 성당에서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듯이 기도를 해요. 부러워요, 정말로요. 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어머님 얼굴이 싹 굳는 겁니다. 아니, 내 남편이 자기 거리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고? 참, 아이고, 미쳐 내가, 정말로! 하면서 엄청 화를 내시면서 확 돌아서서 집으로 가신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천사 같던 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바로 진모 오빠에게 말하니, 아니, 우리 아빠가 성당에서 정말로 자기 거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정말 이거는 정원이 너에게 말하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말해야 할 것 같아 하면서 제가 몰랐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쪼르륵 하는 겁니다. 사실 나랑 우리 엄마, 아빠랑 되게 사이 안 좋아. 너 정원이 우리 가게에서 함께 일해봐서 잘 알겠지만 우리 아빠 엄청나게 폭력적이야. 나 어릴 때 아빠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엉덩이 한몰 일어났고 내가 대학교 건축학 전공 살리고 싶었는데 아빠 때문에 못한 거야. 아버지한테 저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골방에서 12시간 동안 맞고 내가 살고 싶어서 거기서 반항하면 죽을까봐 과일가게에서 결국 일하겠다고 한 거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너무나 놀랐어요. 아, 그래서 진모 오빠가 아빠한테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를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시간을 천천히 두고 집안에 알리자고 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게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빠가 말해준 게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엄마랑 아빠의 관계인 거지. 지금 아빠가 100억 부자이지만 원래는 부자가 아니었어. 엄마는 그 힘든 시절에 인류대학을 나올 정도로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고 아빠는 고졸이었어. 그런데 어쩌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빠가 엄마 돈으로 노름을 하다가 전 재산을 잃어버린 거야. 결국 엄마는 어린 나를 키우겠다고 가장 노릇한다고 과일 가게를 차린 거고 작은 구멍가게에서 유통망을 뚫어서 13년 전 매출 10억을 달성할 정도로 엄청나게 과일 가게를 확장했어. 그런데 아빠가 그런 엄마를 배신하고 엄마랑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을 피운 거야. 우리 엄만 쓰러졌고 아빠는 엄마가 쓰러졌으니 과일 가게 대신해서 살린다고 명의를 아빠 명의로 옮기고 일하게 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다 키운 과일 가게가 아버님 명의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고 병원 신세 2년 만에 퇴원을 하게 된 어머님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평생 가정주부로 사신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바람을 피운 아버님에게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껴서 바로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퇴원을 했을 때 이미 자기가 다 키워놓은 과일 가게는 아버님에게 넘어갔고 아들 장가도 안 갔는데 이혼가정 아들 만들기 싫어서
꾹꾹 참으면서 산 것이었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버님이 사업으로 성공해서 백수 아들 과일가게 취직시키고 마누라 편하게 가정주부 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전혀 반대였던 거였죠. 능력 있는 어머님이 술주정뱅이 도박꾼 아버님 인생을 역전시켜 준 거고, 능력 있는 아들이 아버님의 개팍한 성격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고 과일가게에서 썩은 겁니다. 어머님은 소송하려고 준비해 보았지만 소송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도 했고, 자기는 이제 늙어서 경제적 능력도 없고 이혼하면 갈 곳도 없다고 꾸역꾸역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아버님과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그래도 내가 쓰러진 이후로 절대 바람 안 피우겠다고 했으니 그걸로 된 거야. 만약에 한 번만 더 바람을 피웠다면 난 그땐 절대로 참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제가 아버님이 성당에서 자기 거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말을 하니 어머님과 진모 오빠가 난리가 난 거죠. 아버님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오빠에게 오빠, 내가 괜히 오빠 집안에 불씨를 지핀 거 아니야? 나 어떡해. 미치겠다. 아니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냥 들은 사실을 그대로 말한 거지. 내가 오히려 정원이 너에게 우리 집 사정을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야. 일단은 내가 집 가서 엄마랑 이야기를 좀 해볼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잠이 정말 안 오더라고요. 대역죄를 저지른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서 있을 때 어머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정원아, 다 들었지? 창피해서 어쩌니. 그런데 이젠 나도 못 참겠다. 이 사람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겠어. 정원이, 너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니? 하면서 저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 거였어요. 어차피 남편과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 남편이 너랑 진모랑 결혼하는 거를 절대로 허락 안 해줄 테니 내가 남편이랑 이혼해서 진모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때 네가 진모랑 결혼하라고, 나도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그동안 쌓인 복수를 하겠다고 제안한 거죠. 저에게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알겠다고 한 뒤 저는 그 이후로 쭉 성당에 새벽 기도를 위장해서 나갔지요. 저는 매일매일 성당에 가서 녹음기를 켜고 고해성사하듯이 기도하는 아버님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왕건이, 대왕건이가 딱 잡혀버린 거였죠. 하느님, 일주일 전에 저한테 탈모 멈춰준다고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뭉텅이가 또 빠졌어요. 우리 미자가 이 사실을 알면 어쩌겠어요. 우리 자기 미자가 전남편이랑 이혼한 이유가 전남편이 탈모가 생겨서 그게 보기 싫고 역겨워서 이혼했다는데, 제 첫사랑이자 끝사랑이 될 우리 미자가 제가 대머리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겠냐고요. 비둥비둥 뚱땡이 물개처럼 생긴 마누라는 집어치워버리고 이미숙 닮은 우리 천사 미자랑 저도 황혼 연애를 이어가고 싶은데,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소원을 비신 거였죠. 제가 녹취록을 어머님과 진모 오빠에게 전달을 하니 어머님이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진 겁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토마토보다 어머님 얼굴이 더 빨갛게 보일 정도였어요. 미자? 개놈 자식. 14년 전에 바람핀 여자 이름이 미자야. 나랑 3살 때부터 부모님끼리 다 아는 사이인, 누가 봐도 중마고우인 미자. 그 미자 가시네가 내 남편에게 꼬리를 살랑쳐서 우리 가게 지분 일부 미자에게 넘어가고, 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난리쳐서 이제는 남편이 미자를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나 몰래 만났다고 둘이? 내가 절대로 가만히 못 있지. 내가 언제까지 착한 여자 착한 엄마로 살면서 당해야 해? 나 절대 안 당해. 이제는 가만히 안 있어. 라고 하며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아이고, 그 착하고 수다스러운 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더더욱 열심히 스파이 노릇을 했지요. 그렇게 녹취록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어머님은 그 녹취록을 변호사에게 전달해서 돈을 주고
속기록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환하게 저에게 웃으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원아, 오늘 내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까 나는 과일가게 명의가 남편에게 넘어가서 나 이혼하면 땡전 한 푼 못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 내가 처음에 과일가게 세워서 키운 증거가 있고 명의 이전 기록도 남아있고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서 내가 이혼해도 돈을 절반 넘게 뚝 떼어올 수 있댄다. 아이고야, 남편은 이 소식을 아예 모를 거야. 까마득하겠지. 이제부터 복수는 시작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머님의 복수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아직도 생각하면 역대급 복수인 것 같아요. 제가 성당에서 녹취를 한 결과 아버님이 주말에 광장시장 작은사랑 다방이란 곳에서 그 미자라는 여자와 차를 마시기로 한 걸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날이 제대로 복수를 하는 날이라고 이를 바득 깔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원아, 네가 그 다방에 숨어서 영상을 좀 찍어줘. 동영상. 내가 복수하는 그 순간을 아주 두고두고 기록하고 남겨주고 싶어서. 영상이요? 제가 또 영상과 부전공했잖아요. 알겠어요, 어머님. 구도 기가 막히게 해서 찍어둘게요. 어머님은 미리 다방에 연락을 해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획을 말씀드렸나 봐요. 뒷돈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일절 간섭을 하지 말아달라고요. 100만 원을 받은 사장은 알겠다고 관여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아줌마 복장을 한 채 저를 못 알아보게 위장을 하고 구석 소파에 앉아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저기 밖에서 정말로 이미숙을 닮은 한 여자가 또각 구두를 신고 들어오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오늘 립스틱 왜 이렇게 뜬 거야? 에이, 정말 각질도 다 일어나고. 안 되겠다. 오늘 오빠한테 로션이랑 이것저것 좀 사달라고 해야지.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 피부가 푸석해 진짜. 라고 할 무렵 헐레벌떡 문을 열고 아버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이 자리에 앉기 전에 갑자기 카페 사장님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불쑥 나타나서 손님, 여기 자리 소파가 오염되어서 약물을 발라놓았는데 저쪽에 앉으시죠. 하면서 두 사람을 다른 자리로 이동시킨 겁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 각도를 살짝 바꾸어 놓고 다시 그 둘을 지켜보았어요. 아버님은 의자에 앉아서 정말 세상 즐거운 표정으로 실실대면서 그 미자라는 아줌마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식과 마누라에게는 따뜻한 표정 한번 지어준 적이 없더니 아주 자기 불륜녀에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것처럼 행동하는 게 저는 제 나름대로 엄청난 불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을 삐쭉 내밀고 1시간 정도 그들이 수다 떠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아버님이 갑자기 아이고, 내가 배가 너무 살살 아프기 시작하네.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겠어. 그래요, 갔다 와요. 나 그 사이에 화장 좀 고치고 있게. 라고 말을 하면서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아버님이 아니, 이거 왜 엉덩이가 의자에서 안 떼지는 거야? 아이, 거참 이상하네.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뭐야 정말. 하면서 엉덩이를 옴짝달싹 하는 겁니다. 마치 바지가 본드에 딱 붙어서 아예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카페 사장이 와서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그 의자에 문제가 있었던 테이블이 저 테이블이 아니라 이 테이블이었어요. 저희가 천작업한다고 본드를 쫙 칠해놨는데 아유 일단 화장실이 급하시니까 제 손 잡고 확 일어나 보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얼마나 본드가 심하게 붙어있던 건지 30분을 낑낑대도 아버님은 앉은 자세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버님의 얼굴이 뻘개지더니 아니, 나 정말 이젠 정말 못 참겠어. 배가 살살살 너무 아프고 금방이라도 설사가 튀어나올 것 같더니 어쩜 좋아. 정말 미치겠어. 하면서 본인 용변 실수를 할 것 같다고 거의 울먹이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카페 사장님의 미세한 웃음을 보았죠. 카페 사장님은 그때 아버님 허리를 잡고 확 들어 올렸고 그 순간 아버님 바지가 쫙 벗겨지면서 사각 팬티가 보였어요.
놀란 아버님은 그만 거기서 실수를 하셨고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미자라는 아줌마는 당신 뭐야? 어머, 이걸 어째? 정말, 아이고, 창피스러워, 나 창피스러워. 하면서 눈을 꼭 감았어요. 그때 정말 역대급으로 웃긴 장면이 펼쳐졌지요. 다방 사장님이 실수인 척하면서 텅 비어버린 정수리를 가발로 가린 아버님의 머리를 확 쳐버린 겁니다. 그때 정말 다방 커피 앞으로 딱 덩어리 가발이 떨어지면서 커피와 가발이 뒤엉켰고 바지 밑에가 쭉 찢어진 채 냄새를 풍기는 아버님이 아랫뿐만 아니라 위에 머리 통수도 시원하게 벗겨진 거였습니다. 바지 찢어졌을 때만 해도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미자 아주머니의 눈빛은 아버님의 가발이 벗겨지자 거의 짐승을 보는 듯한 혐오의 눈빛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웃기던지요. 아니, 당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탈모로 머리 빠진 남자인 건 몰라? 아니, 그 중에서 탈모이면서 가발 쓰고 탈모 아닌 척하는 남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데, 정말 창피스러워. 당신이랑 함께 불륜질한 내 10여 년이 아깝다. 하면서 또각구두 소리를 내고 다방을 나간 겁니다. 카페 다방 사장님은 아이고, 정말 이를 어째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그만.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연신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결국 아버님은 다방 사장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카페 뒤에 대걸레 빠는 곳에서 호스로 자기의 분비물을 닦고 수건으로 중요 부위를 가린 채 콜택시를 타고 엉기적 걸으면서 집으로 가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카메라로 찍은 저는 아버님이 다방을 나가자마자 정말 빵 터지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죠. 설마 이 모든 게 어머님이 계획하신 복수인 건가? 우와, 정말 어머님.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오니오래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이게 그 말이구나. 정말 대박이다. 이래서 죄 짓고 살면 안 돼. 라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카페 다방 사장님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 며느님이시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이 다방 차린 게 남편놈이 바람 피워서 저랑 갓난아이 두고 도망갔거든요. 겨우 친정에서 저 먹고 살라고 다방 차려줘서 20년째 다방 하는데 며칠 전에 전화 듣고 복수한다고 하셔서 제가 흔쾌히 도와드린다고 했네요. 저도 남편이 바람 피운 여자에 대한 일종의 동지애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아주 큰 맘 먹고 큰일 했네요. 진짜 저희 다방에 별의별 사람 다 오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누가 불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불륜 남편 아내 잡으러 와서 뜨거운 물 붓고 대걸레로 머리 비벼버리고 뭐 별의별 이야기 다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복수하신 건 정말 제일 웃깁니다. 정말 제가 다방 20년 일하면서 제일 통쾌한 복수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건 정말로 어머님이 승리한 복수다. 세상에서 제일 자기 마누라 자식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여자 앞에서 그리 망신을 당했으니 라고 생각했죠. 어머님은 바로 그날 아버님에게 소장을 날리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날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 똥 묻은 사각 팬티 가린 채로 엉기적거리면서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소문이 동네에서 쫙 났다고 하네요. 나중에 소장 접수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은 극대노했지만 어머님은 아주 단칼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악마로 만들었어. 내가 그동안은 바보 같아서 당신 입맛에 맞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절대로 아니야. 당신 내가 고통받은 만큼 똑같이 해줄게. 과일 가게 내 거야. 집은 내가 가져올 거야. 라고 선전포고한 뒤에 이혼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어머님은 과일 가게의 지분 절반과 아버님의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통쾌한 것은 어머님의 초중고 단톡에다가 미자 아주머니의 불륜 현장 그 동영상을 싹 다 올린 겁니다. 얘들아, 내가 한동안 동창회에 나타나지 않았지? 그게 바로 미주 때문이야. 니네들도 다 알 거야. 미주랑 내가 세상에서 제일 단짝 친구였다는 거.
그런데 갑자기 동창회에 미주만 혼자 나타나서 너네들도 궁금했지? 미주가 내 남편 뺏었다? 그리고 김미주 이 나쁜 년의 실체를 내가 오늘 참다 10여 년 만에 너네들한테 폭로한다. 너네들 김미주 조심해라. 너네들 남편 김미주가 노리고 있으니까. 라고 한 뒤 제가 다방에서 찍은 그 생생한 영상을 폭로한 거였어요. 아이고, 단톡방은 난리가 나고 착한 척 연기를 했던 미주 아주머니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미주 아줌마는 완전히 모든 동창들에게 버림받고 어머님은 동창들의 무한 응원 속에 이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모 아빠도 아버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 힘든 과일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꿈,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 편하게 자기의 소명의식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건설업체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고 저와도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진모 오빠는 결혼식에 자기를 때리고 억압한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고 그래서 큰 문제나 힘듦 없이 저와 진모 오빠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네요. 정말로 힘들었지만 이렇게 어머님이 행복한 웃음을 지으시고 제 남편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행복하네요. 제가 성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버님에게 잘 보이라고 했던 행동이 이렇게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이상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제가 절절하게 알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제 남편과 우리 어머님의 힘든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황혼의 나이에 이혼을 하시고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것을 보니 제가 기분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자식 때문에 혹은 남의 눈치 보느라 이혼 못하고 계시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정말로 최고인 것 같다고 생각하네요. 그럼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였네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